안녕하세요. 글 쓰는 노동자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한 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조금 독특한 스마트폰인데요. 바로 폴더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더 제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갤럭시 폴더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래 갤럭시 폴더는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골든이라는 스마트폰이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평범한 판매량을 보였는데 중국에서 대히트를 했었던 스마트폰입니다. 그 이후 갤럭시 폴더 1 제품이 출시를 했었는데요. 갤럭시 폴더 1 역시 국내에서 판매 이후에 글로벌 제품이 되어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폴더형 스마트폰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갤럭시 폴더 2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제품은 2016년 9월에 공개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 갤럭시 폴더 2 제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첫인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삼성 갤럭시 폴더 2 제품입니다. 먼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는 유광 느낌의 재질이 있습니다. 따로 디스플레이가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아래에는 LED가 있어서 전원을 충전하거나 할 때 불이 들어와 충전 상태를 알려주거나 혹은 알람 등의 특수한 노티피케이션이 왔을 때 알람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플래시, 카메라, 그리고 외장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이처럼 착탈식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1950mAh라고 하네요. 왼쪽 면에는 음량 조절 버튼이 있네요. 이렇게 폴더를 올릴 수가 있고요. 폴더는 어느 정도 각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고 접히는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폴더폰을 예전에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느낌이 되겠네요. 하단에는 키패드가 있습니다. 키패드가 익숙한 키패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3, 4 배열을 갖추고 있고 통화, 지음, 취소, 종료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안드로이드 구성에 어울리는 키 배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상단을 보시면 멀티태스킹 키, 홈키, 그리고 백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 버튼과 여기 있는 지음, 취소 버튼과 아마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방향키가 4방향 방향키와 OK 버튼이 있습니다. 양 옆에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키 아이콘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주소록, 문자, 카메라, 그리고 메신저, 흔히 카카오톡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카카오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고 뒷면 카메라는 800만 화소라고 합니다.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폴더 2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내부에는 퀄컴 스냅드래곤 425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메모리는 2GB 램, 그리고 기본적인 저장 공간은 16GB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3.8인치 WVGA 터치스크린이고요. 네, 전원을 켰습니다. 키패드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방향키를 통해서 페이지나 혹은 아이콘에 커서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를 틀어봤는데요. 계산기를 튼 상태에서 키패드를 통해 입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계산기 앱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숫자를 입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호를 입력할 때는 다시 방향키를 통해서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불편함이 보입니다. 어떠한 앱을 키다가도 종료를 누르면 바로 홈 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이 종료 버튼과 홈 화면이 홈 버튼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음 취소 버튼이 백 버튼과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지움 버튼은 백스페이스로 작용해서 글씨를 한 글자씩 지워낸다면 이 백 버튼은 취소 버튼으로 글씨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전 메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버튼을 누르면 멀티태스킹으로 다양한 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서를 통해 다른 앱으로 넘어가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키패드를 통해서 다양한 단축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메시지, 카메라, 그리고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단축키를 다른 키 버튼으로 매핑할 수 있는지 이 설정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설정에서는 이 키를 바꿀 수 있는 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설정된 키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터치 키패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할 때도 터치를 통해서 입력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바로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키패드를 입력할 때는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키보드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인 키보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갤럭시 폴더 2를 이용한 키패드에도 아마 쉽게 적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3사 키보드를 천지인보다는 예전에 스카이 방식을 주로 썼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도 천지인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보니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모를 입력하고 이 우물정 혹은 샵 버튼을 이용하면은 띄어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별표 키를 눌러서 키패드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기호, 영어,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패드를 길게 누르는 것으로 숫자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키패드를 쓰셨던 분들께는 익숙한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표에는 좀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요. 별표를 길게 누르면 진동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표를 길게 누르면 소리 모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동 모드를 별표를 길게 눌러서 바꿨었는데요. 그때 그 인터페이스가 그대로 녹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폴더 2는 직접 만져보다 보면은 장단점이 무척 분명한 기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키패드를 입력한 방식이나 메뉴를 넘어갈 때 꽤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키패드가 모든 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키패드를 적용하지 않은 혹은 패드가 작동하지 않는 앱에서는 이 합판 전체가 골칫덩어리로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 앱에서 그런데요. 요새 유행하고 있다는 튀어올라라 잉어킹이라는 게임을 받아봤습니다. 이 앱은 키패드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직접 터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게임을 진행할 때 이렇게 불편한 식으로 잡거나 아니면은 합판을 아래로 밀어 넣은 상태에서 상판만 붙잡아야 정상적인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썩 편한 것 같지는 않네요. 마찬가지로 입력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 들어와 있는데 구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여기서 이제 구글을 누르면 바로 이동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제가 구글 홈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입력한다고 하면요. 여기 있는 키패드로 입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키패드로 영어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G, O, O. 그러다 보니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누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영문 키를 위로 올린 후에 영문으로 입력하는 게 훨씬 빠를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키패드를 입력하는 것도 키패드를 입력하는 거지만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입력이 훨씬 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쿼티 키보드로 입력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보면 한글 쿼티 키보드가 더 빨리 입력할 수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키패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키패드가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만 잡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홈 버튼을 누르고 싶으면 다시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서 이 물리 버튼을 눌러줘야 된다는 점, 이게 뭔가 좀 손발이 안 맞는다고 해야 할까요? 괜찮긴 괜찮은데 뭐 하나만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갤럭시 폴더 2는 쉬운 사용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드인데요. 쉬운 사용 모드는 UI를 단순화해서 다양한 안드로이드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드입니다. 기본 모드일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드로이드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모드인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아이콘의 배치나 혹은 글씨 크기가 해상도도 해상도지만 조금 크게 설정되어 있어서 저는 기본 화면 모드로도 갤럭시 폴더 2를 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피처폰의 느낌을 받고 싶다면 쉬운 사용 모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쉬운 사용 모드에서는 이렇게 아이콘에 필요한 앱을 선택해서 바로바로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에도 화면이 좀 작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대화면으로 돌리면 이렇게 가로로 지었을 때 스마트폰의 화면을 전부 이용해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형태로 동영상을 봐야 된다는 것은 꽤 불편한 일이 되겠죠. 저는 가로로 동영상을 보는 것, 아니 갤럭시 폴더 2로 어떠한 멀티미디어를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쾌적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관련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구조를 잠시 아까 살펴봤지만 3.5파이 이어폰 단자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 골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때는 20핀 단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20핀 커넥터를 이용해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폴더 2는 마이크로 5핀 케이블과 연동해서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좋은 점은 기본적으로 라디오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어폰과 연결했을 때는 라디오를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효과적으로 오디오를 듣고 싶으시다면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갤럭시 폴더 2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갤럭시 폴더 2 제품은 장단점이 무척 분명한 제품이니만큼 어떻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혹은 이 스마트폰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한 다음에 썼을 때는 무척 재미있는 스마트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대체품으로 쓰겠다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은 스마트폰이라 이거를 구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매하기 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어디까지 나의 필요에 충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갤럭시 폴더 2 제품을 간단하게 첫인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을 쓰는 노동자였습니다.